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세 주지 말고 내 상가에서 직접 장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 상가를 직접 사서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서 월세를 내지 않으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장사하기 어려운 시대는 월세 부담이 제일 큽니다.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건물주만 배가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구분 상가를 처음에는 추천을 드려요. 소액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아이템을 입힐 수도 있는 게 건물보다는 구분 상가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형 근린 상가나 도시형 생활주택 1층이나 오피스텔에 있는 상가, 뭐 이런 것들이요. 제가 직접 상가를 사서 하게 되면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추스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월세가 없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상가니까는 현금으로 다 주고 산다고 하면 이자도 안 나갈 테고,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면 이자만 나가는데 그 이자가 월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월세가 보통 150만원 정도면 1년에 1800만원이고 5년이면 9천만원입니다. 그 돈이면 대출 끼고 상가 한 칸 뭐 10평짜리 한 2억짜리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장사하다가 장사를 거기서 안 하게 되면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세입자 받았을 때 시기가 이제 주변이 많이 좋아졌으면 월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상가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것처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가를 매수를 해서 나중에 갖고서 내가 장사를 하다가 되판다고 했을 때는 이제 가격이 샀을 때 가격보다 훨씬 많이 뜁니다. 구분 상가가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분 상가 투자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분 상가는 다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2배, 1.5배, 많이 오른 건 3배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분 상가를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혹시나 안 됐을 때 장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없고, 그냥 돈 넣어놓고 월세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혹시나 안 됐을 때 내가 여기다가 무엇을 입혀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항상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이 쉬워야 합니다. 내가 구분상가 투자를 했는데 월세 받으려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실이 난다던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뭐를 입혔을 때 운영이 어려우면 이거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업종을 하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즘은 이제 무인 사업으로 공실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상가에 무인사업을 접목하면 생각보다 월세 임대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는 아이템, 무인 중에서는 뭐 무인 아이스크림도 있을 수 있고 무인 꽃집도 있을 수 있고 무인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무인 커피숍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직접 무인은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운영을 하되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내 상가에서 뭐 88로가리 같은 건어물 호프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번 달 19일부터 제 상가 한 군데에 88로가리 공사가 들어가요. 거기는 제가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또 제2의 허석무가 들어가서 이제 저처럼 이제 장사를 잘해 주실 분이 운영을 하면서 그분과 수익을 같이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뭐든지 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죠. 유흥업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바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무인 세탁소, 그리고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88로가리까지도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제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장사를 저는 다 하고 있는데 다 제 상가에서 하고 월세는 10,000원도 안 나갑니다. 이 모든 사업이.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이 다 거기에 관리자가 한 명씩 저를 대신해줄 분신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분신술을 쓴 거죠. 분신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몸을 갈아 넣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분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시간도 많이 남고, 그리고 그런 수익을 합쳤을 때 장사를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상가에다가 아이템을 넣을 때는 상권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인이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만약에 수요가 주택가다 이러면 무인 아이스크림이나 무인 카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주변에 유흥가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 무인 꽃집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원룸이 많다 이러면 뭐 무인 세탁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상가가 2층인데 넓다, 2층이나 3층에서 넓어서 근데 그 주변에 먹자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넓은 호프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나중에 호프집 공사하고 오픈하게 되면 제 가게고 제 건물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월세 없이 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나중에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변 상권에 맞춰서 넣는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제 무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무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넣었을 때 과연 수익이 어떻게 될까 이런 예상도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부천에 구분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도 갖고 있고 한데, 처음에 이제 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구분상가 위주로만 좀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팔지 않고 다 가지고 있고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 상가에서 직접 하는 게, 나머지는 다 월세 다 받고 있고요. 6개를 제가 제 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들을 다 더하면 꽤 많죠. 뭐 하나하나 하면은 뭐 몇백만 원 요 정도 되겠지만 6개 사업에서 다 나오는 수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0%는 안 가져가고 운영하시는 분과 5대5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도 모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하나를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 해서 2개, 3개까지도 늘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내가 상가 투자를 했을 때 혹시나 공실이 났을 때 그런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공실이 났는데 이런 아이템을 입힐 줄도 모르고 세입자도 안 구해지고 이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받으려고 했던 월세보다도 훨씬 낮춰서 받게 되는,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면 매매가도, 이제 나중에 매도가도 측정할 때 엄청 내려갑니다. 구분상가는 월세에서 나오는 그 수익률 가지고 매도가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경기가 좋을 때는 뭐 4%, 5%에도 매도가 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 6%는 나와줘야 매수하시는 분들이 사거든요. 경기도 부천 기준으로. 물론 서울은 훨씬 떨어지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내 상가에서 아이템을 입혀가지고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좀 꾸준히 가져가는, 수익을 가져가시는 방식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시선보다는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같이 하는, 물론 큰 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해요. 상가를 하나 투자를 하고 대출을 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아이템을 입히는데, 보통 아이템 입히는 게 금액이 6천만 원, 5천만 원, 뭐 무인 아이스크림은 2천만 원이면 입힐 수 있고, 무인 꽃집 같은 경우에는 3, 4천이면 입힐 수 있고, 뭐 무인 카페나 이런 것들도 한 5천만 원 미만이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큰 상가다 그러면 뭐 한 7천까지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 아이템을. 그리고 혹은 내가 입히지 않고 기존에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인수를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그대로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샀는데 이제 그 매도하신 분께서 직접 운영하는 거를 운영권까지 다 넘기는 방식도 있고, 제가 이제 바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고시원 매물 급매 하나 올렸잖아요. 611만 원 나오는 거, 그것도 매도인 분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를 상가랑 같이 운영권을 같이 넘기시는 거기 때문에 인수하시는 분이 바로 고시원을 또 운영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거 급매 4억 5천 아시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누가 취해야 하냐. 장사는 하고 싶은데 월세 부담이 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상가를 사신 다음에 조그맣게 시작하시는 거, 장사를.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우선 첫 번째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상가인데 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 있고 주택 상권도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뭐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구분 상가 사서 거기에 무인 아이스크림과 무인 카페를 결합한다든지 혹은 뭐 무인 세탁소를 넣어가지고 동네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보통 1억짜리 사면 월세 받으면 5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고 세금 신고하고 뭐하고 하면 사실 남는 건 크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1억짜리를 사서 내가 무인 세탁소를 넣었다. 그러면은 세탁소를 입히는 비용이 한 5, 6천 정도 또 들겠죠.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한 1억 6천이라고 가정하고 세탁소를 운영해서 뺄 거 다 빼고 벌리는 게 한 200만 원 돈이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고, 그쵸?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그 상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주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바뀌면 발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매도할 때 상가 가격이 1억이 아니라 2억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그 자금으로 뭐 치킨집을 차린다든지 월세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웬만하면 상가 투자를 해서 아이템을 입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상가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제가 옛날에 횟집을 오래 했었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횟집을 10년 정도 하면서 제가 회도 뜨고 물고기도 사서 이제 직접 연안부두 물차 끌고 가서 물고기도 사오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는 내 상가에서 월세 안 내고 장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상가를 볼 때 저기 횟집을 차릴 수 있을까? 저기 횟집을 차리면 장사가 잘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상가를 샀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상가를 샀는데 글로 이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월세가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로 여기 월세를 내니까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는 월세는 계속 고정이었는데 내가 받는 월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변이 제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사서 이제 발전이 되니까 그 주변 상가 월세들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들어오는 월세가 내는 월세보다 훨씬 커져서 계속 수익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가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 되고 싶은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처음부터 건물을 사시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구분 상가부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월세가 좀 잘 들어오고 월세가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구분 상가 한 3, 4개 사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건물을 사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순서가. 저는 그렇게 해와서,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되게 안전해요. 자산이. 구분 상가에서 각각 월세들이 나오고 자리 괜찮은데 대신에 무조건 좋은 곳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구분 상가 보는 것처럼 건물도 똑같이 보면 돼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건물은 너무 땅이 적은 거 사지 마시고 좀 넓은 거를 사시면 자리만 목만 좋으면 건물도 구분 상가처럼 똑같이 이렇게 좀 아이템도 입혀서 할 수 있고, 내가 한 공간에서 혹은 세입자를 받을 때 좀 괜찮은 자리면 제가 골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월세 내면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사서 건물주 되세요.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내가 뭐 딱히 어떤 전문직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랑 무조건 병행하셔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투기 이런 거는 말고요. 이렇게 구분 상가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기에 사업 아이템을 입혀가지고 거기서 또 월세에 한 3, 4배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뭔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짠돌이 만수르.